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영상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이미지나 동영상을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이 C마이너를 이용해서 이미지나 동영상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일의 교육 중에 마지막 3일차 도전 시간이 마무리되어서 있는데요. 혹시 앞선 교육들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쉽게 교육을 준비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3일 동안 진행되는 교육 내내 집중해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도 쉽게 공감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딱 정신 먹기 전 시간이니까 또 배고프시면 집중 잘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렵고 무거운 내용들은 최대한 걷어냈으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한 시간 동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영상 기반의 분석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상 분석에 대한 전체 시장 규모는 약 2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연평균 15%가량 성장률을 지속해서 2029년 쯤에는 시장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사 기간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은 조금 상이하지만 전체 시장 규모가 수십억 달러 규모가 넘었다. 한 2030년 가량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다. 이런 식의 예측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영상 분석이 왜 중요한 것이고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수치형 센서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온도나 압력, 전류 이런 수치형 센서들로는 파악이 힘든 현상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공정 결과물로 나온 모양을 보고 싶다든가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조업자 안전관리 이런 현상들은 수치형 센서들만 가지고서는 현상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텍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시마이너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영상 기반의 분석에 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이시마이너는 멀티미디어 통합 분석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상 분석을 이미지랑 동영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특성을 지니지만 또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분석하는 방법론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미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보시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미지 데이터 무엇인지 또 이미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서 이시마이너가 이미지 분석 사례들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드리고 간단한 실습 예제를 통해서 직접 이시마이너의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미지를 분석하려면 이미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왼쪽 아래에 보시면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이러한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로축, 세로축, 그래서 너비와 높이라는 축을 가지는 2차원의 극자 무늬 면의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하나만 있으면 흑백 이미지가 되는 거겠고요. RGB 색상별로 하나씩 해서 3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컬러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미지도 결국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교육 받으셨던 수치형 데이터처럼 생각해서 분석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 데이터가 수치형 데이터랑 완전히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미지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가지는 2차원의 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지에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치 데이터에는 공간이라는 차원 개념은 없죠. 물론 순서 정보는 가릴 수 있어요. 수치형 데이터이고. 근데 이미지처럼 좌표라는 값을 써서 공간에 대한 차원 정보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좌표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셔서 제가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를 하나 쳐놨는데 저 칸은 이제 왼쪽에서부터 6칸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5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픽셀이 6,5 픽셀의 값이 이제 194다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좌표 정보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서 이미지도 기본적으로는 수치형 데이터다. 그러나 공간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이미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제 써 있는 거랑 같은데요. 이미지로부터 색상, 모양, 질감 등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이미지 분류, 유사 이미지 추출, 목표 이미지 식별 등의 응용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쉽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사진이죠. 그렇다면 이 아래 이미지가 사과라는 것을 저희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대충 좀 둥그렇고 좀 빨갛고 위쪽에 꼭다리 하나 달려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사과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사과의 특징 정보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좀 둥그렇고 빨갛고 위쪽에 꼭지가 달렸네? 이거 사과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질문을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과는 잘 익은 사과일까요? 혹시 여기서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많이 곤란해지는데 잘 익은 사과 맞죠? 그렇죠? 네. 왜 이런 질문들을 하냐면요. 이런 질문들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했던 질문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사과라고 판단했는지, 또 어떤 특징을 보고 잘 익은 사과라고 판단했는지,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색상, 모양, 질감 같은 정형화된 특징들을 정의하고 또 추출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것, 이게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씨마이너는 이미지 분석이라는 분야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이씨마이너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이미지 관련 노드들을 통하여서 이미지를 입력받고 이미지를 전처리하고 정형화된 특징 정보들을 뽑아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씨마이너는 멀티미디어 통합 분석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데이터에서 특징 정보를 추출하고 다른 데이터와 융합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 기본 컨셉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마이닝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정형 데이터는 기존의 이제 수치형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사용했던 기능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분석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적 특징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만으로는 이미지 분석의 모든 분야를 커버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에서 직선, 그러니까 쭉 뻗은 선이라는 특징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수치적인 특징들만 가지고는 분석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미지는 수치 데이터랑은 다르게 공간이라는 이제 차원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선 같은 공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특징을 찾는 것은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 데이터에 특화된 특징들을 가지고 분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에 특화된 전처리나 분석 기능들은 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프로세스 툴이라는 이미지 마이닝 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 친구도 이미지 처리라는 노드에서 이제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선은 새롭게 알게 된 이 새 노드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씨마이너에서는 이미지 입력이라는 노드를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미지가 위치한 각 폴더를 이제 통째로 입력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개별로 이미지를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력받은 이미지는 테이블 데이터와는 다르게 데이터를 전부 다 한 번에 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메타 정보, 그러니까 경로를 이제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미지 통계 노드는 이렇게 입력받은 이미지들에 대해서 통계량을 추출하는 노드인데요. 각 이미지별로 픽셀에 대한 통계량을 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평균이나 최대, 최소, 분산 같은 기본적인 기술 통계량들을 계산해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노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처리 노드,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세스 툴을 통해서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전처리해서 그 결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노드인데요. 저 이미지 프로세스 툴 하나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개수만 해도 사고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아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몇 개는 이따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같이 체험해 보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교육자료 뒤편에 이제 블로그로 기능에 대한 목록을 넣어놨거든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실습하면서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스 툴은 입력으로 들어온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알고리즘들의 조합을 파이프라인 형태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
중앙에 이제 이미지 처리 선택창이 이제 그 필터, 그러니까 알고리즘 목록이 될 거고요. 그 알고리즘 목록을 선택하면 중앙에 있는 이제 원본 오른쪽으로,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오른쪽으로 이제 그 기능들이 순서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동일한 게 조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파이프라인을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완료된 결과물은 화면상에서 지금처럼 미리 보기로 먼저 보실 수도 있고, 이거를 추후에 다른 분석에 사용하시려면 이제 노드 속성 창에서 저장 경로 옵션인가요? 저장 경로 지정 옵션, 이 옵션을 통해서 이제 처리한 이미지들을 따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들은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미지로부터 수치적인 특징들을 추출해서 탐색적인 분석을 시행한 사례입니다. 이제 화면상에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해당 이미지가 이제 석탄 가루거든요. 어떤 공정의 결과물로서 나온 석탄 가루인데 이걸 이제 등급별로 분류를 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석탄이란 건 그냥 거의 까만 칠구잖아요. 그래서 색상을 가지고서 등급을 이렇게 나누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육안으로만 구분을 지으면 주관적인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EC마이너의 이미지 마이닝 툴을 이용해서 색상 정보를 추출해서 정량화하고 그에 따른 등급을 분류하기 위해 탐색적 분석을 시행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이 계속 말하고 있었던 이제 이미지 프로세스 툴의 실행 화면인데요. 중앙 상단에 이제 자르기, 중앙값 필터, 그리고 마지막에 회색화, 이런 알고리즘들이 순차적으로 모든 입력 이미지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 순서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상의 촬영 각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석탄 가루가 있는 일부 영역만 이제 동일하게 추출하는 자르기를 수행을 하고요. 중앙값 필터를 적용해서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픽셀 밝기만 가지고 등급을 분류할 것이기 때문에 흑백 이미지로 만드는 회색화 필터를 추가해 줬습니다. 해당 사례 분석을 위해서 작성한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미지 입력, 처리, 통계량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 관련 노드를 사용했고요. 등급별로 통계량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 산프 차트와 기본 차트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시간에 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따가 실습하면서 같이 따라 해볼 거니까요. 지금은 제가 이제 시연하는 것만 편하게 보시고 이따가 실습할 때 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프로젝트 구성은 이제 장표에서 보신 내용이랑 동일하게 생겼는데요. 이미지 입력 노드에 이제 제가 미리 그 데이터 경로를 지정을 해놨는데 바뀌었습니다. 네, 이미지 한 장인가요? 아니면 이미지 지금 여러 장을 추가를 했고요. 이따 실습할 때 따라 하시겠지만 이게 폴더 추가, 파일 추가라는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단일 이미지도 입력받으실 수 있고 폴더 안에 위치한 모든 이미지들을 입력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는 제가 다시 경로를 맞춰서 추가를 해놨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처리 이 노드 보시면 이 친구는 노드 처음에 생성하면 입력 이미지 경로가 이제 특성 기본값이 이제 변수 선택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미지 경로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싶으니까 원본 이미지 경로 제가 선택을 미리 해왔고요. 그 다음에 처리된 이미지들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장 경로 지정 이걸 예로 한 다음에 저장 경로를 실제로 저장 경로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따가 따라 할 거니까요. 지금은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원본 이미지 들어있는 경로랑 같은 경로를 여기 저장 경로 지정을 하게 되시면 원본 이미지가 처리된 이미지로 덮어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의도하신 게 아니라면 다른 경로를 지정해서 저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창에서 이제 이미지 처리 편집 이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화면상에서 이미지 처리 그 노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미지 프로세스 툴이 이렇게 뜨는 게요. 지금은 제가 미리 전 처리를 해놨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원본 이미지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그 필터 목록들이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자르기를 눌러보면 딱 원본에서 자르기 필터까지만 이제 적용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각 필터랑 회색판을 이제 눌러야지 적용이 되면서 이제 미리 보기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고. 이 자르기는 왜 하는 거냐면 그 다른 이미지들을 한번 이게 웬만하면은 이미지들을 다 카메라 중앙에 맞춰서 이제 촬영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석탄 분말이 위치한 곳만 영역만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자르기를 지정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앙각 필터를 눌렀을 때 진짜 미세하게 변하는 게 혹시 좀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실습하면서 이제 화면하게 티가 나는 걸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해 딱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회색하는 컬러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흑백 이미지로 바꿔주는 필터인데 여태 이미지가 까만색만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셨겠지만 실제로는 컬러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밝기 비교를 위해서 단일 채널의 흑백 이미지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X 눌러서 이제 창을 닫으시면 지금은 제가 이미 저장했기 때문에 안 뜨는데 이 파이프라인 구성에 변화가 있으면 원래는 이제 속성 저장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창이 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얘 누르고 저장해 주시면 이제 이 이미지 처리 노드가 제가 이미지 프로세스 툴 열어서 구성했었던 아까 그 파이프라인이 있죠. 그거를 실행해 주는 노드가 된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미지 처리 노드의 출력으로 처리 후 이미지 경로라는 변수가 생겼을 거예요. 여기 실행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처리 후 이미지 경로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지정했던 폴더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파이프라인이 적용돼서 이제 실행이 되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통계량 노드 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속성창에 입력 이미지 경로 이게 있는데 저희는 저장한 이미지, 새롭게 저장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거니까 처리 후 이미지 경로 이렇게 속성을 설정을 해주고요. 이 노드는 이제 이미지 처리 노드로부터 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미지 통계량을 계산해주는 노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차트 노드들을 연결을 해놓고서 이제 제가 미리 구에서 알고 있었던 등급을 그룹 변수로 지정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과는 다시 장표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입니다. 왼쪽에 기본 차트를 그룹별로 가시화하는 게 오른쪽에 3포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고객사로부터 5개 내지 6개 정도의 등급을 이제 라벨링 데이터로 같이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자면 이제 그룹 5번이랑 그룹 7번은 다소 좀 분리가 안 되긴 한데 나머지 그룹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미지 상에서 추출한 석탄 가루의 밝기를 기준으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이 수치를 기준으로 등급 분류 체계를 마련한다면 이제 조업자별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서 누구는 그룹 5로 분류하는데 누구는 그룹 8로 분류하고 뭐 이런 주관적인 불상사들은 발생하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간단한 전처리를 하고 통계량을 추출해서 탐색적 분석을 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인지 디텍션, 한국말로는 변화 검출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던 사례인데요. 이거는 어디 사이트에 적용이 된 사례는 아니고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 이제 좀 내부적으로 시행했던 사례인데 말 그대로 두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두 이미지 사이의 변화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보셨던 수치적인 특징들을 뽑아내서 그 분석하는 방식이랑 조금 다르게 이미지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변화 검출 알고리즘을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두 이미지에서 같은 좌표의 데이터를 1대1로 비교해서 다른 부분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의 빙하가 이 빙하 이미지거든요. 이쪽 부분의 빙하가 오른쪽에서는 노감이 좀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럼 왼쪽 이미지의 이 빙하 부분의 점과 오른쪽 이미지에서 저 지금 바다로 변해버린 저 부분의 점을 두 개를 동일한 좌표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하면 이 부분은 다르구나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흑백의 이미지가 그 결과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저쪽에서도 이제 빙하가 녹아서 없어진 부분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구나 이제 함재가 되어서 이제 출력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제 항상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쉽게만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1대1로 그냥 비교만 해서 같냐 다르냐 해가지고 그냥 반복문 돌리고 끝나냐, 요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이제 전처리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리 동일한 각도에서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촬영이 됐을 때 두 이미지가 완전히 동일한 부분을 찍고 있냐,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 적용할 때는 전처리가 조금 필요한데요. 이게 한 이미지로부터 특징이 될 만한 지점들을 찾아내고 다른 이미지에서 동일한 특징점들을 찾아냅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이런 해안선에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특징점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특징점들이 동일한 좌표상에서 위치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살짝 틀어준다던가, 뭐 이렇게 로테이션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는 이제 차원을 살짝 뒤로 밀어서 워프시켜준다던가, 이런 전처리들을 해서 두 특징점들이 각각의 이미지에서 동일한 좌표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전처리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픽셀 단위로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C마이너에는 방금 설명한 방식 말고도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큰 틀에서의 흐름은 유사하지만 단순하게 이제 픽셀끼리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자 하는 픽셀 인근의 정보들을 같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변화 검출의 이 결과물로서는 이 친구가 이제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이 성능이 좋은데요. 대신에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니까 조금은 연산량이 늘어나서 출근에 시간이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따 실습하면서 한번 직접 실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관련 사례 하나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딥러닝 기반의 분류 모델링 모듈을 활용해서 이미지 분류를 했던 사례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어떤 금속의 표면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사실 이미지 지금 잘 말씀드려도 안 와닿으시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체 영상은 이제 설비 장치들이 보이면 안 되는 보안 데이터라서 이제 제가 다는 못 가져왔고 금속 표면만 나오는 부분만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맨 왼쪽이 이제 정상적인 재련 결과물의 이미지인데 표면에 저렇게 오돌토돌하거나 뭐 변색된 부분 없이 이제 매끈한 저런 게 이제 정상이라고 규정을 한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이물질이 혼합된 경우는 비정상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프로젝트 구성만 제가 잠깐 이 시간에 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제외하고 모델링하는 부분이랑 테스트하는 부분만 이제 잘라서 가져왔는데요. 중간에 이제 이 알렉스넷이라고 쓰여 있는 이 노드가 이제 분류를 모델링을 하는 이제 학습하는 모델링 노드고요. 이 노드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전처리라는 스트링 구성은 동일하게 해주고서 이제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 그리고 학습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이 되는지 검증하는 게 이제 아래쪽에 스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러닝 모델이라 이제 학습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실행은 안 해볼 건데 이전에 학습했던 결과는 여기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열어보면요. 이제 검증 데이터로 사용한 게 이미지가 172장이거든요. 이걸 이제 학습에 사용했었던 결과물로 오분율이 8.7% 정도인데 그럼 예측 정확도가 한 92% 정도 되는 거겠죠. 이 정도 성능을 보이면서 학습이 잘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추후에 영상 기반의 불량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던가 하는 데 활용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면서 C마이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미지 분석들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직접 C마이너를 키셔서 기능을 사용해보면서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